안녕하세요. 방송 문제 체크를 위해서 전에 테스트 진행을 좀 했고요. 재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혹시라도 소리가 안 들리거나 끊기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언리얼 재질 로드 기초 텍스트 코디네이트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텍스트 코디네이트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그것만 배운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 굉장히 깊은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스의 깊은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언리얼 이펙트를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텍스트 코디네이트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결론은 텍스트 코디네이트는 0에서 1로 이미지의 좌표점을 2D 픽셀 쉐이드의 좌표점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엔진마다 차이가 있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3D 오브젝트에 씌울 때 재질을 이용해서, 머터리얼을 이용해서 씌울 수 있다. 그 내용까지 이제 배웠고요. 자, 우리가 만든 이제 재질을 가지고 나야가라에 직접 접목해서 나야가라 파티클을 만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펙트의 시작과 끝을 대부분 이제 나야가라로 실무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텍스처 리소스를 포토샵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툴에서 얻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텍스처를 얻어오고 그걸 가지고 언리얼 머터리얼을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노드 편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멋진 재질을 만들고 거기까지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파티클에 적용을 해서 파티클 이펙트를 만드는데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 요거죠. 우리는 텍스트 코디네이트 2D 픽셀 좌표를 두 가지 축을 얻어와가지고 한 가지 축은 이렇게 삥 두르고 한 가지 축은 안쪽에서 쭉 뻗어서 이렇게 빛으로 뻗어 나오는 형태의 이미지를 제작을 했었죠. 그게 이제 벡터툴 레디얼 밸류의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언리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순정 노드예요. 우리가 커스텀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파티클, 기본 파티클에서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머터리얼 항목에 우리가 만든 재질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질 이후에 이제 파티클 툴은 언리얼은 원래 캐스케이드에서 언리얼 5에서 나야가라로 툴이 이제 바뀌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 머터리얼 노드로 잘 구성을 해서 그거를 파티클에서 조절할 수 있게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야가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다이나믹 파라미터라는 노드가 있죠. 이 다이나믹 파라미터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 B가 있고 인풋 데이터라고 써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 입력받은 데이터. 내가 뭘 입력받던 그 데이터가 적용이 돼서 이 재질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재질에. 그래서 이 다이나믹 파라미터는요. 파티클 전용. 즉 나야가라 2m 전용 다이나믹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야가라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해보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스태틱 파라미터라고 다이나믹 파라미터와 다르게 고정적인 파라미터를
MI로 바꿔서, Material Instance로 바꿔서 수치를 변형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 그대로 동적 변화가 가능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뭘 해줬냐면 in XY, out XY에서 안쪽과 바깥쪽에 뻗어나오는 빛을 두 가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 타일링을 각각 컨트롤할 수 있게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연결을 해줬는데요. 그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이제 재질에서 연결을 잘 해주고, 여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다이나믹 파라미터는 4개의 스칼라 값, 4개의 단일값이 묶여있는 마치 4팩터처럼 쓸 수도 있고요. 4팩터를 다 브레이크해서 하나의 스칼라, 하나의 플롯 값으로 4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개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디폴트 밸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설정한 값들, 재질에서 설정한 값들이 기본값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설정한 값을. 그래서 강의를 따라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보고 따라하다가 왜 난 저렇게 안 나오지 하는 것들은 이 디폴트 밸류가 달라서일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밸류는 중요한 값은 아니에요. 여기서 미리 보기 값이에요. 최종 업데이트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될 값은 뭐냐면 내가 이 노드 재질을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마지막에 나야가라 시스템에서 넣은 값들이 최종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우리가 나야가라 시스템 이제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요. 지금 저는 나야가라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잠깐 설명드리면 나야가라 시스템은요. 이게 하나의 나야가라 2m예요. 이거 하나가 이 파란색이 있으면 나야가라 시스템입니다. 나야가라 시스템 뭐냐면 타임라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m, 나야가라 2m를 여러 개, 무한대의 여러 개, 무한대는 아니고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레이어가 쌓였죠. 이 3개의 레이어를 다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나야가라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나야가라 2m 안에는 각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 각가지 그 항목에 맞는 2m 서머리, 2m 스폰, 2m 업데이트, 파티클 스폰, 파티클 업데이트, 렌더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이벤트 핸들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렌더입니다. 렌더.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하잖아요. 렌더를 표현할 때 렌더의 종류가 있는데요. Add New 렌더를 클릭해 보면 컴포넌트, 데칼, 지오메트리, 라이트, 메쉬, 리본, 스프라이트, 볼륨. 여기서는 이제 스프라이트 렌더를 쓸 건데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스프라이트 렌더는 잘 보시면 지금 설정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루프 듀레이션 1초로 줬고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스폰 버스트를 하나를 줬다는 게 중요해요. 스폰 카운트. 그러니까 스폰 버스트는 뭐냐면 2m를 몇 개를 쓸 건지, 몇 개를 뱉을 건지를 얘기하는 건데 단 하나만 이렇게 달랑 하나만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이프 타임을 0초로 놨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하나 만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무거나 이런 거. 자, 여기 보면은 인피니티 파티클 뭐 이렇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3초에 뭐 파티클이 무한대 루프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예 저는 이 파티클 스테이트를 꺼버렸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에 멈춰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1프레임에.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파티클 아예 0초로 줬고 변화되는 값을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껐고 사이즈도 일단 껐고 컬러는 좋습니다. 컬러는 지금 알파가 변화되지만 실제로는 변화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1프레임에서 멈춰가지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이나믹 파라미터, 여기 플러스 파티클 업데이트 항목에 이제 다이나믹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죠. 스테이지 항목이 자, 요거는 뭐예요? 2m에 관한 거. 여기서 2m 잠깐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예요? 파티클에 대한 거. 파티클은 말 그대로 입자고요. 우리가 입자를 뭐 100개, 10개 뿌렸을 때 요 하나의 입자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파티클 업데이트와 파티클 스폰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 입자를 몇 개를 뱉을 건지, 몇 초 동안 뱉을 건지를 2m,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하위에 있고요. 이 상단에는 시스템,
파티클 나야가라 시스템이 제일 위에 있고 이런 순서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을 우리가 말할 때 그 단어 그대로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입자를 몇 개 뱉었어요? 하나 뱉었죠. 하나 뱉었고 그 입자에 파티클 스폰 뭐예요? 태어날 때 파티클을 뱉을 때 딱 한 번 계산하는 녀석이에요. 파티클 업데이트는 뭐냐면 이 파티클 유지 시간과 루프 듀레이션 시간만큼 매 프레임 체크를 해요. 그걸 업데이트라고 하거든요. 계속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지거나 할 수 있는 게 이 파티클, 각 입자에 대한 업데이트 항목 스테이지에다가 올려놓으면 크기가 커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알파가 스르륵 사라지거나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적 변화를 연출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얘가 이제 파티클 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오늘 배우게 되는 다이나믹 파라미터가 그 대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여기서 추가를 하면요. 여기 보면은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이 있는데 총 다이나믹 파라미터 한 재질에서 4개의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쓸 수 있어요. 4개 그 인덱스가 4개까지 있으니까 4 곱하기 4는 4, 4, 16, 16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금 하나만 쓰는 것만 체크가 되기 때문에 in xy, out xy 돼 있죠. 우리 이거를 조절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타일링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잠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래서 얘를 10개, 100개.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돼요? 지금 타일링이 50번 반복하는 거. 50번 반복하는 거. 1 누르면 이 정도. 반대로 0.1 주면 어떻게 돼요? 끊기게 되죠.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텍스처를 삥 둘러가지고 뿌리는 게 벡터 툴 렐리얼 밸류예요. 벡터 툴 렐리얼 밸류가 됐던 아니면 뭐 한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됐던 뭐가 됐던 X축은요. 정수여야 돼요. 정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일링을 할 때 이게 끊기지 않으려면 정수가 돼야 됩니다. 소수가 되는 순간 바로 끊겨버려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0.1 끊기죠? 0.1 여기 끊기죠? 자, 0.9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끊깁니다. 그래서 1, 2 이런 식으로 정수값을 줘야 돼요. 인티저 값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Y 타일링을 만져볼게요.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Y 타일링을 1로 줘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퍼지고 있죠. 우리 여기에는 두 가지 값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하나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한번 1로 줘볼게요. 같이 퍼지고 있죠. 더 세게 줘볼까요? 더 한 5번 정도? 어떻게 되죠? 물결처럼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텍스처 코디네이트에 연결된 타일링을 다이나믹 파라미터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주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새어 나오는 연기 느낌을, 아우라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펙터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우리가 머터리얼 노드에서 잘 꾸며줘서 어떤 것들, 뭐 디스트를 꾸밀 건지,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연결해가지고 타일링을 이렇게 더 촘촘하게 할 건지, 더 넓힐 건지 등을 해가지고 나야가라에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다이나믹 파라미터, 재질 미리 보기 값이 한번 정해지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여기에 최종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연결된 다이나믹 파라미터에서 이 값을 줬을 때 얘가 제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파티클 업데이트,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스테이지의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에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티클 업데이트의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꾸며주는 거예요. 물론 파티클 스폰에다가 다이나믹 파라미터 꾸며줄 수도 있고 다른 구간에서도 꾸며줄 수는 있어요. 들어가긴 해요. 네. 그렇지만 지속된 업데이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적 변화는 여기 스테이지에서는 되지 않는다. 파티클 스테이지에서만 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요거까지는 알았죠. 네. 재질 노드에서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그 값을 타일링으로 쓰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값으로 써서 나야가라에서 최종 업데이트를 해서 만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야가라 시스템에서 내가 미리 설계를 해놓은 값들을 나야가라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지금은 제가 그래프를 넣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프를 넣어서 컨트롤 해볼 건데,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걸 넣어서 레벨을 올려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이 다이나믹 파라미터 값이 적용이 된다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티클 스테이지가 파티클 스테이트를 제가 꺼놨죠. 이제 켜서 이제 볼 건데, 그 전에 더 중요한 부분,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이나믹 파라미터는 이제 우리가 재질을 어떻게 가져와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파티클, 그러니까 나야가라 파티클에서 렌더 형태, 아까 얘기했죠. 뭐 데칼, 지오메트리, 라이트, 뭐 메쉬, 리본, 스프라이트, 볼륨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게 되고 제일 기본적인 렌더러는 스프라이트 렌더러입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는 지금 하나 더 넣어서 그래요. 지금 혼자하죠. 네. 렌더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본적인 스프라이트 렌더러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릿 와이어프레임, 이거는 언리얼 5.5 버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릿만 있던지 와이어프레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위 버전에서는. 그 이상의 버전에서는 이거 버튼을 누르면 릿, 언릿 와이어프레임 있고 릿 와이어프레임 있습니다. 그러면 릿과 와이어프레임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희미하게 빨간 선으로 플레인이 표기되고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게 진짜 플레인이에요. 메쉬입니다. 메쉬인데,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벡터를 언제나 따라가게 해서 빌보드처럼 빌보드 된 거예요. 빌보드. 자, 얘를 제가 따라가지 않게 정렬을 한쪽 축으로 원래 메쉬 느낌처럼 해볼게요. 여기서 스파이크 페이시 앤 얼라이먼트 그 간단한 툴을 써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제가 뒤집어 보면 지금 보이시죠? 면이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면이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뒷면이 안 보이죠? 뒷면이 보이는 거는 재질에서 투 사이드를 체크하시면 뒷면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원래 면이에요. 이 그냥 플랜. 이 삼각 세그먼트가 보이죠? 그러니까 정점이 4개인, 버텍스가 4개인 최소 단위의 플랜이 기본적으로 스프라이트 렌더러예요. 그게 항상 얼라이먼트 페이싱 모드가 지금 오토매틱으로 돼 있는데 기본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렬은 하지 않고 페이싱 모드는 페이스 카메라를 언제나, 그러니까 카메라를 언제나 따라가라. 빌보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보드를 풀 수도 있고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원래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이고, 정렬을 하지 않고 카메라를 따라가라. 이게 오토매틱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억지로 프라이페시 앤 얼라이먼트를 X축으로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바닥에다 고정을 시키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쪽 부분으로 아예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프라이트 렌더러는 기본적으로 뭐다? 메쉬예요, 메쉬. 메쉬인데 카메라를 쫓아오는 빌보드 메쉬에다가 그냥 재질을 씌운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리얼이든 뭐 유니티든 다 똑같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봤고요. 정렬하는 걸. 그리고 스프라이트 렌더러 이제 추가로 우리는 이제 라이트, 이거를 빛이 새어나오는 형태로 쓸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같이 좀 꾸며볼게요. 그러니까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얘를 하나 카피해가지고, 얘는 이제 스프라이트 렌더러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라이트 렌더러로 쓰는 거죠. 뭐 이제 여기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해도 되고요.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저는 따로따로 많이 하는 편인데, 자, 여기 이제 2개가 겹쳐가지고 더 밝아졌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바탕에 좀 깔아요. 이렇게 막. 하나는 바탕에 깔고 매우 적게 주는 거죠. 연하게 주고 바탕에 깔고 좀 크게 쓰고 이렇게요. 그리고 좀 요 내용도 좀 그 다음에 하나는 안쪽에서 빛이 나게 매우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좀 밝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좀 밝게 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안에 좀 내용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겹치면 에디티브가 되기 때문에 안쪽이 조금 더 밝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주고, 그리고 라이트 렌더러는 한 군데만 주면 됩니다. 라이트 렌더러를 사용하려면요, 프로퍼티에 보면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타겟이 GPU 시뮬레이션 그리고 CPU 시뮬레이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CPU는요,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영역들, 계산이 많이 필요한 영역들이 CPU 바운더리에 들어가고요. GPU는 계산을 한 번 더 안 하고 단순하게 나오기만 하는 것들, 심플한 계산들의 GPU 바운더리에 들어가요. GPU 바운더리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지만 복잡한 연산은 쓸 수 없고요. CPU는 많이 쓰면 무거워지지만 복잡한 연산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만 솔로잉해서 잠깐 라이트만 볼게요. 자, 일단 라이트 렌더러 추가하고 기본적인 걸 할게요. 유즈 인버스 펄어프 스퀘어드 펄어프는 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쇄인데 무거워요. 끄고 조금 가볍게 쓰기 위해서 쓰는데, 우리가 이 주변에 만약에 연기 같은 게 있다면, 뭉게 연기 같은 게 있다면 거기에도 아마 라이트 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 반투명에도 영향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주지 않을 거다 하면 체크 안 하셔도 되지만, 나는 바닥 찍을 때 먼지도 나올 거고 그 영향을 줄 거야, 빛을, 그러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파 스케일드 브라이트니스는 내가 쓴 스케일 컬러 혹은 그냥 컬러의 알파의 부분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잖아요. 여기에다 멀티플라이, 그러니까 스케일은 멀티플라이거든요. 곱하기예요. 여기에 곱하기 해서 영향을 줄 거냐. 근데 알파가 줄어들면 라이트도 줄어들게 할 거다라는 거고, 그죠? 지금 이거 레디우스 스케일은 이 스케일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렌더러 스케일이고요. 레디우스 스케일은 여기서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별 차이 없죠? 자, 여기 조금 줄여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잘 보이기 위해서 태양광을 좀 많이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렌더러에서 레디우스 스케일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네, 영역이 동그랗게 지금 바닥에 보이죠? 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커지는 게. 이거는 말 그대로 라이트의 레디우스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 크기는 최종적인 이렇게 지금 빛이 번지고 있는데, 이 빛이 번지고 있는 내용하고 맞추는 게 제일 좋겠죠. 보통은 이 끝이 지금 사라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보다 살짝 더 나오게 맞추긴 합니다. 디폴트 익스포넌트는 뭐냐면, 위에서 유즈 인버스 스퀘어드 펄어프는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게 감쇄가 되는 거예요. 빛의 감쇄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의 감쇄를 내가 직접 수치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감쇄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동그란 그라데이션이 있다고 치면 되게 딱딱한 그라데이션이 되고요. 얘를 세게 주면 세게 줄수록 안쪽으로 감쇄가 됩니다. 안쪽에서 더 점점 더 퍼지는 그라데이션이 되고, 얘를 늘려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감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운 감쇄, 낮으면 낮을수록 딱딱한 감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기에 맞춰서 잘 넣어 주셔야 되고요. 조금 키울게요. 이렇게. 그리고 스페큘러 스케일은 말 그대로 스페큘러 값에 반사되는 스페큘러 값이 있으면 그걸 높여줘요. 지금 바닥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반사값이 있는데요. 제가 바닥의 재질을 반사값을 높여줘 볼게요. 테스트로 지금 스페큘러 값도 있고 러프니스 값이 있는데요. 러프니스 값, 라이트가 받는 러프니스 값은 거칠기인데 거칠기가 매끄러질수록 반사값이 높아집니다. 얘를 임시적으로 높여줄게요. 저걸 보기 위해서. 자, 이제 보이죠? 선명하게 보입니다. 요 내용을 올려주는 거예요. 스페큘러를. 다른 건 변화 없고 스페큘러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스페큘러를 낮춰볼게요. 그러면 스페큘러만 낮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디퓨즈 스케일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스케일 컬러에서 썼던 컬러 있잖아요. 그 값에 얼마만큼 곱하기를 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이 돼요. 스케일은 곱하기예요. 그래서 얘를 0.1 주면 갑자기 라이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10배 주면 어떻게 되죠? 100배 주면 라이트가 세게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주고 1인데 내가 그렸던 같이 쓸 때 그래요. 같이 쓸 때 따로 쓰면 상관없죠. 이 디퓨저 스케일 같이 쓰는 경우 내가 스케일 컬러는 좀 센데 라이트가 약해. 그러면 디퓨저 스케일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컬러 애드는 뭐냐면 한쪽 RGB 컬러를 애드를 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아니라 애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드 쪽으로 좀 간다든지 그린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드를 해볼 수 있는데요. 별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라이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봤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빛이 퍼지는 거랑 관련 있게 이쁘게 빛을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봐가면서 우리가 빛의 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제가 조금 더 크게 하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우리 언리얼 엔진의 장점이 뭐냐면 언리얼 엔진의 장점이 실시간 라이트 계산이 잘 되고 잘 묻어나고 쉽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파티클 전용 라이트 렌더러는 거의 언리얼이 최초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 주변을 이 빛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위에서 삥 둘러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빛은 빌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잘리죠. 잘리지 말라고 여기에 지금 뎁스페이드는 뎁스를 계산해가지고 잘리지 않고 점점 부드럽게 하는 내용인데 얘도 이제 연산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잘리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잘리는 게 보여요.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볼게요. 돌리면 어떻게 되죠? 실시간으로 지금 캐릭터의 주변에 빛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레벨의 캐릭터의 라이트가 같은 색깔이 묻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빛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 옵셋을 이 정도 크기면요. 카메라 옵셋을 빼가지고 바닥에 웬만하면 묻히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카메라 옵셋은 한 번만 계산이 되면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00에 300. 카메라 옵셋은 말 그대로 빌보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 지점에 있으면 카메라 쪽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빌보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일 잘 보이겠죠. 이렇게 바닥을 웬만하면 뚫지 않고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시간의 흐름을 넣어볼게요. 라이트까지 해봤고요. 시간의 흐름을 넣기 위해서 카메라 스탯을 다시 켜고 여기서 시간을 한 이렇게 3초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3초 후에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이트와 빛나는 재질의 느낌이 같이 사라지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다이나믹 파라미터도 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타일링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잘리죠. 왜냐하면 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 말고 다른 애를 줘볼게요. 그럼 얘 말고 그래프의 타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지정하는 스칼라 값으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 화살표 옵션을 누르면 굉장히 다양한 분포 값이 있는데, 여기에 플롯 프롬 커브가 있어요. 커브 값. 그래프의 기준이 얘는 여기서 여기는 시간, 그죠? 여기서 여기는 값이에요. 그래서 0초에서 1초가 흘러가는 동안 값의 변화가 이렇게 변한다 라고 할 수 있죠. Y축을 한번 줘볼게요. Y축을 0에서 1, 0에서 1로 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빛나다가 점점 요런 느낌이 더스트, 클라우드 더스트 느낌이 나겠죠? 이거는 카피도 가능해요. 컨트롤 C에서 밑에 컨트롤 V 하면 똑같이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죠. 여기서 플레이 해보면 처음엔 빛이 나다가 갑자기 연기가 돼서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브 값으로, 그래프 값으로 주면서 이펙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요. 자, 뭐 반대로 줄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냐, 연기가 돼버렸는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적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대부분의 이펙터를 만들고 있고요. 자, 오늘 배운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이전에 텍스처 가지고 재질을 꾸미는 거, 재질을 꾸며서 나이아가라 시스템에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연결해서 구성을 해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래프를 만져보는 거. 사실 요게 대부분이에요. 요게 반절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빛을 예제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펙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빛입니다. 빛. 이 빛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100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퀄리티가 반절로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빛만 잘해도 퀄리티가 반절 정도는 올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먼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제가 지금 실제 강의에서도 많이 알려드리는 빛이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은 꼭 잘 들으세요. 빛에 대한 것들이 뭐 동그란 빛도 있고 막 좌우로 퍼지는 빛도 있고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 이 빛을 기본으로 쓰세요. 그냥 일단 이걸로 쓰세요. 이걸로 써서 빛을 쓸 때는 반드시 라이트 렌더러가 이쁘게 주변에 적절하게 묻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고 빛을 좀 진행을 하면 크게 이상하게 빛이 터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발광하면서 움직이는 빛, 지금 여기서 막 움직이는데, 움직임도 한번 만져볼게요. 타임 가지고 만질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타임을 넣었기 때문에, 타임을 거의 안 움직이고, 저장을 해서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나겠죠. 이렇게. 자, 빛의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안쪽이 좀 밝은 부분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 사라질지 모르게 굉장히 크게 줘야 돼요. 그만큼 라이트 렌더러도 넓게 퍼뜨려서 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리고 카메라 옵셋 줘서 빛이 캐릭터를 좀 가려줘야 됩니다. 빛이 터질 때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제를
이런 것들. 요거는 뭐 예제를 한번 볼게요. 빗의 사용 예제. 이제 만들다 만 건데, 요런 데에서 같이 빗을 떠 넣어서 2m도 2m 간에, 그러니까 파티클 간에 이동이 가능하고 붙여넣기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같이 터져서 빛의 느낌을 주는 거죠. 한번 빛이 터질 때 짧게 줘야겠네요. 또 번쩍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는 또 얼라이먼트로 바닥에 좀 깔리는 빛 같은 것도 주고요. 처음에 이제 새어 나올 때 이렇게 빛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같이 넣어주는 거죠. 뒤로 빼서, 네. 말도 안 되게 크게 넣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튀어나올 때 주변 빛을 주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선수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문제없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보기 복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민반 수강생들은 반드시 이 빛을 쓰셔야 돼요. 네. 동그란 빛 말고요. 이 빛을 쓰셔서 퀄리티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을 거고요. 그 시간 안에 오늘 그 림반 아카데미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림반의 VFX 콘테스트 마감이 됩니다. 접수 마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내고 계신데, 제가 알려드린 디스코드, 림반의 게임 임팩트 디스코드가 있어요. 여기 임팩트 콘테스트가 계속 진행 중이고 후보작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작품을 내실 분들은 반드시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는 내셔야 되고, 그리고 작품을 내지 않더라도 오셔가지고 좋아요, 이모티콘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강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어떤 강의를 들었던 간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강좌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후기를 자기의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려서 후기 작성하고 저한테 확인을 받으면 뽑아가지고 포인트를 드립니다. 2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5만 포인트. 포인트 자체가 현금 가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강의 살 때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업반 발실사나 스라드, 시니어, 클래식 Q&A, 포트폴리오 페어 등록할 때도 요거 포인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기 이벤트를 22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림반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구독 카드, 구독 시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만 등록이 되는데, 나는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다른 결제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클릭하셔서 결제하시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좌 구독을 하고 싶은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말고 다른 페이류로 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2월 20일 날 연말 이펙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집 중이고요. 이번 주 말까지 모집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자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자리가 마감되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팁 같은 거, 제가 올려야 될 것들이 유튜브에 올린 것들 소식도 여기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소식이라든지 게임 소식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 진행한 내용들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펙터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펙트 시작했는데 내가 조금 헷갈리고 초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디딤돌이 될 만한 강의를 지금 라이브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요. 정리하고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이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